잠깐요. 지금 여러분 주변의 일은 잘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퇴사한 동료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스스로가 매일 아침 출근길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는 이유의 70% 이상이 연봉이 아닙니다. 상사 때문에, 조직 문화 때문에, 그 회사에서 성장하는 느낌이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 문화가 잘못된 회사는 좋은 인재를 붙잡을 수 없고, 좋은 인재가 없는 회사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미래형 조직 문화가 무엇인지,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어떻게 조직 문화를 설계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팀과 조직을 바꾸는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미래형 조직 문화 구축 전략입니다. 조직 문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회식 문화, 야근, 보고서 형식, 상사의 눈치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들의 조직 문화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일하고 싶어서 출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며 팀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 이것이 미래형 조직 문화의 모습입니다. 오늘은 왜 조직 문화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지, 세계 최고 기업들의 조직 문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 조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현실 데이터부터 보겠습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갤럽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직장인 중 자신의 일에 진심으로 몰입하고 있는 사람은 고작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7%는 그냥 시간을 때우거나 적극적으로 조직에 해를 끼치는 수준으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 몰입도가 낮은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보다 생산성이 18% 낮고 수익성은 23% 낮으며 이직률은 43% 높습니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8조 8천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조직 문화 문제가 단순히 사람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손실의 원인이라는 겁니다. 한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긴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오래 일하는데도 생산성은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역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하느냐가 생산성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조직 문화입니다. MZ세대가 주요 직장인 세대로 부상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이 세대는 조직 문화가 맞지 않으면 망설임 없이 떠납니다. 조용한 퇴직이라는 개념 들어보셨나요? 몸은 회사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로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많은 기업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현상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기업은 서서히 경쟁력을 잃어갑니다. 그렇다면 미래형 조직 문화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성공한 기업들의 조직 문화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기업들에게서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조직 문화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두 단어로 조직 문화를 정의합니다. 넷플릭스에는 휴가 정책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얼마나 쉬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비 처리 규정도 단 한 줄입니다. 넷플릭스의 이익에 최선이 되도록 행동하라.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극도의 자유를 주는 대신 넷플릭스가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과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든 상관없지만 기대하는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는 성과가 평균적인 직원에게는 후한 퇴직금을 주고 떠나보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최고의 인재들만으로 팀을 구성하겠다는 철학 때문입니다. 이 문화가 맞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직장이고 맞지 않는 사람에게는 극도로 힘든 환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화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구글의 심리적 안전감 연구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구글은 아리스토텔레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내부 연구에서 최고의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팀 구성원의 학력, 경력, 성격 유형, 이런 것들은 팀 성과와 관련이 없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단 하나, 심리적 안정감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란 내가 이상한 아이디어를 내도 실수를 해도 질문을 해도 비난받거나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높은 팀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더 빠르게 실패해서 배우고 더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심리적 안정감이 낮은 팀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숨기고 실수를 감추고 시키는 것만 합니다. 이것이 조직의 창의성과 혁신을 죽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글이 이 연구 결과를 전 세계에 공개한 이후 심리적 안정감은 조직 문화 혁신의 핵심 키워드가 됐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카카오를 들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수평적 조직 문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국내 기업 중 하나입니다. 임원도 신입도 서로 영어 닉네임으로 부릅니다. 직급 대신 닉네임으로 부르는 것이 단순한 형식의 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 과장님, 부장님을 붙이는 순간부터 이미 위계 관계가 형성되고 솔직한 의견 교환이 어려워집니다. 닉네임을 쓰는 순간 그 장벽이 낮아집니다. 카카오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배경에 이런 수평적 문화가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의 스쿼드 모델도 미래형 조직 문화의 대표 사례입니다. 스포티파이는 대규모 조직을 작은 자율적인 팀, 스쿼드로 나눕니다. 각 스쿼드는 10명 내외의 작은 팀으로 자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자신들의 제품 영역에 완전한 책임을 집니다. 스쿼드들이 모여 트라이브를 이루고 비슷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챕터를 이루는 구조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큰 조직의 자원을 가지면서도 작은 스타트업의 민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승인을 기다리느라 의사결정이 느려지는 대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 방식입니다. 자, 이제 미래형 조직 문화를 구축하는 핵심 전략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전략은 명확한 목적과 가치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왜 이 회사에 다니는지, 우리 회사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션, 비전, 핵심 가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이것을 그냥 홈페이지 소개 페이지에 적어두는 장식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진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 가치가 채용, 평가, 의사결정, 일상 업무 모든 곳에서 일관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파타고니아라는 아웃도어 브랜드는 지구를 살리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라고 선언하고 실제로 수익의 일부를 환경단체에 기부하며 그 가치를 일관되게 실천합니다.
직원들은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목적을 위해 일한다는 자긍심을 갖습니다. 이것이 높은 직원 몰입도와 낮은 이직률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구글의 연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팀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기 위해 리더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실수와 모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완벽한 척하면 팀원들도 실수를 숨기게 됩니다. 반대로 리더가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실수하면 솔직하게 인정하면 팀원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을 학습합니다. 실패했을 때 비난하지 않고 무엇을 배웠는지 묻는 것, 이상한 아이디어에도 먼저 들을 준비를 하는 것, 팀원의 의견이 자신과 다를 때 진지하게 고려하는 것, 이 작은 행동들이 쌓여 심리적 안정감을 만듭니다. 세 번째 전략은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보여준 것처럼 자율성은 책임과 세트입니다. 자율성만 주고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방종이 됩니다. 책임만 강조하고 자율성을 주지 않으면 지시와 통제가 됩니다. 미래형 조직은 결과에 대한 명확한 목표와 기준을 제시하되 어떻게 달성할지는 개인과 팀에게 맡깁니다. 일하는 방식, 일하는 시간, 일하는 장소에 대한 자율성을 주는 것이 직원들의 몰입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 이후 원격 근무와 유연 근무제가 빠르게 확산됐는데 이것이 단순히 편의를 위한 복지가 아니라 조직 성과를 높이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기업들이 경험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성장과 학습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형 조직에서 직원들은 정해진 업무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합니다. 구글은 직원들에게 업무 시간의 20%를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쓸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유명합니다. 지메일, 구글 뉴스, 구글 지도의 스트리트 뷰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바로 이 20% 시간에서 나왔습니다. 아마존은 직원들이 완전히 다른 분야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회사 전체에 심었습니다.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배우려는 태도,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보는 관점, 이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침체에서 벗어나 다시 세계 최고 기업으로 부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인정과 피드백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조직에서 잘한 일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잘못한 일만 지적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직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고 안전한 선택만 하게 됩니다. 반대로 노력과 성취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구체적인 피드백을 자주 주는 조직에서는 직원들이 더 많은 것을 시도하고 더 빠르게 성장합니다. 피드백은 연 1회 인사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한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닌 코칭 방식으로 전달하는 문화, 이것이 직원들의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다양성과 포용의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형 조직은 나이, 성별, 출신, 경력, 사고방식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합니다. 이 다양성이 창의성과 혁신의 원천입니다. 모든 사람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조직은 비슷한 아이디어만 나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부딪히고 융합할 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솔루션이 나옵니다. 실리콘밸리의 성공한 기업들이 다양성에 투자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회적 책임 때문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팀이 더 나은 결과를 만든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6가지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리더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조직 문화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CEO와 임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조직 전체의 문화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멋진 조직 문화 선언문을 만들어도 리더들이 그와 다르게 행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직원들은 리더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가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다. 리더가 솔직하게 실수를 인정하면 팀원들도 그렇게 합니다. 리더가 직원들의 의견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면 팀원들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리더가 일과 삶의 균형을 존중하면 팀원들도 눈치 보지 않고 쉴 수 있습니다. 미래형 조직 문화의 구축은 결국 미래형 리더십의 구축입니다. 그런데 조직 문화를 바꾸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수십 년간 굳어진 관행과 관성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기존의 방식으로 성공한 경험이 있는 리더들에게 변화는 더욱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실패 패턴은 이렇습니다. 워크숍을 한 번 하고 슬로건을 만들고 사무실 벽에 붙여두고 끝나는 겁니다. 조직 문화 혁신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채용 기준부터 바꾸고 평가 방식을 바꾸고 회의 방식을 바꾸고 공간을 바꾸고 리더들의 행동 방식을 바꾸는 것이 모두 연결되어 일관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최소 2년에서 3년 이상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만들어낸 조직은 그렇지 않은 조직과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맞이하게 됩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조직 문화는 더욱 중요해집니다.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창출하는 가치는 창의성, 협업, 공감, 판단력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고차원적인 역량은 심리적으로 안전하고 자율적이며 다양성이 존중되는 조직 문화에서 꽃핍니다. 반대로 통제와 감시, 위계와 복종이 지배하는 조직에서는 이런 역량이 발휘되기 어렵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조직은 AI가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조직입니다. 그 환경이 바로 미래형 조직 문화입니다. 원격 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가 일상화된 지금, 조직 문화의 새로운 도전도 등장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어떻게 소속감을 만들고 협업을 촉진하고 문화를 전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슬랙, 노션, 피그마 같은 협업 툴이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문화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정기적인 팀 미팅을 통해 업무뿐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온라인에서도 비공식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분기마다 전체가 모이는 오프라인 행사를 운영하는 것 등이 하이브리드 시대의 문화 구축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직 문화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넷플릭스의 자유와 책임 문화, 구글의 심리적 안정감 문화가 좋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 조직에 가져온다고 같은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모든 조직에는 고유한 역사, 구성원, 비즈니스 특성이 있습니다. 미래형 조직 문화의 핵심 원칙들을 이해하되 우리 조직의 특성에 맞게 설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리더가 위에서 설계하고 내려주는 문화는 뿌리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함께 지켜나가는 문화만이 진정한 조직 문화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미래형 조직 문화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며 그 환경이 결국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결정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AI, 바이오 헬스, 메타버스, 디지털 페이먼트, 그리고 오늘의 조직 문화까지 미래 비즈니스 트렌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으니 알림 설정 켜두시고 함께 공부해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은 창업을 꿈꾸는 분이라면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왜 90%의 스타트업이 3년 안에 망하는지, 살아남은 10%의 창업가들만 아는 생태계의 비밀. 다음 편에서 전부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